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8월 8일 가볼게요, 그러면. 본사에 대한 7월분 정주호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 수수료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 30만 원, 부가세는 별도라고 되어 있으니 또 33만 원 생각해야 되겠다, 그죠? 지급하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기억해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수취, 매입이네.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 8월 8일로 이렇게 놓고 과세 유형은 어떤가 하면 돼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과세, 그다음에 기장 수수료라는 거를 30만 원인데 공급가액 3만 원 해서 여기는 아예 그냥 정조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곳을 거래처 등록을 123번에 해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하면 되죠, 뭐. 그죠? 해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거래처를 등록할 때는 코드라는 코드 칸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플러스 버튼을, 마지막 설명이에요.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에 키패드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예,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쪽 패드의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밑으로 긴 직사각형의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 버튼이에요. 걔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정주호 뭐였죠? 세무사 사무실이었나? 엔터 치시고 여기서 수정 클릭할게요. 그럼 여기 사업자 번호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오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있네요. 12881410331 12841410331 틀렸나? 128814103일이네요. 128814103일 됐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뭐 정주호겠죠. 서비스 세무기장 이 정도. 정주호 서비스 세무기장. 그 다음에 등록번호를 몇 번으로 하라고 했냐면 123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코드 번호를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얘를 123번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여기서 잘 안 고쳐지면 본 메뉴에 거래처 등록에 가셔서 조회를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얘를 123번으로 고칠 수가 없네. 그럼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제가 했을 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 정주호 엔터 쳤을 때 이미 지금 등록이 돼서 안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 얘를 지우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23번에 입력하기 위해서 뭐를 지금 잘못했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엔터를 쳤을 때 여기 공급지 이때 원하는 숫자로 고쳐줘야 돼요. 여기서 123번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수정에 들어가서 그죠? 했었어야 돼. 그죠? 이렇게 해줘야 이제 123번에 제대로 입력한 게 되는 거고. 자, 세금계산서도 전자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1번.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 근데 뭐 사실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외상으로 구입한 거니까 여기 분계를 혼합이 아니라 그냥 외상을 만약에 선택한다. 외상은 숫자 2번이에요. 숫자 2번인지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자, 2번을 이렇게 누르면 외상 매입금 뭐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데 조금 더 내가 이제 주로 나오는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표시되니까 보고 맞춰서 하세요. 근데 그냥 혼합으로 하세요. 잘 모르면. 자, 혼합으로 하고 여기 수수료 비용이겠죠?
네, 30만원. 대별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미지급금 33만원 아직 못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3만원에 대해서는 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예, 부담하고 저기 뭐야 더 줬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8월 8일이고요. 8월 10일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사 건물 일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았대요. 어디로? 당좌예금 계좌에 받았대요. 이에 대해서 뭐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했다? 교부하였다.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발행했다는 거고, 지금은 매입이 아니라 뭐예요? 임대료만큼 우리가 돈을 받은 거니까 매출이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네요. 아, 매출. 임대료는 120만 원인데 부가가치 별도니까 12만 원 고려해야 되겠죠? 날짜는요. 8월 10일. 8월 10일. 유형보. 아, 여기서 매출.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과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120만 원만큼 벌었고 그다음에 뭐 상대방은 신북인가라는 회사인데 얘도 없으니까 신북하고 그냥 등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고요. 혼합 눌러주시면 매출이 나오는데 제품 매출은 아니고 어떤 매출이죠? 임대료 매출이잖아. 그러니까 411번 임대료 수입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돈을 받았나요? 보면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당좌예금 찾아서 입력해 주시면 여기 보시죠? 빨간색. 요거는 매출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도. 그런데 매출인 경우에는 이제 분계를 보면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부가세 예수금이 나옵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뭐예요? 예, 미리 뭐죠? 미리 수령한 금액이죠. 부가가치세는 맞는데 내가 미리 받은 거예요. 즉 상대방으로부터 12만 원만큼을 미리 부가가치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얘는 대신 내가 국가에 납부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 말고 8월 15일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샀습니다. 대금은 22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이번엔 뭐래요? 처음으로 포함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220만 원은 부가가치세고 200만 원은 공급가액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자산 처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산 처리하라는 건 뭘 자산 처리하냐? 회계 처리, 분계할 때 얘를 그냥 소모품 B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산인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8월 15일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8월 15일은 매입이죠, 이번에. 공기청정기 샀으니까. 근데 매입하고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죠? 그런 말 없던데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뭐 수취하였다 이런 말 없는데요? 없죠. 왜냐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잖아요. 내가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제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한테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 것을 발행해 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요? 아니, 결제하면 자동으로 발행되잖아요. 증빙이. 그 증빙 이름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입 중에서도 57번 카과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7번 카과. 공기청정기죠. 그 다음에 입력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입력하면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자, 220만 원 엔터 치면 200하고 20만 원 쪼개졌죠. 자, 그리고 거래 상대방은 어디였을까요? 주서울전자였네요. 주서울전자.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자, 신용카드로 샀으니까 뭐 혼합으로 해도 되지만 카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카드라고 선택하면
예, 자동으로 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부가세 대급금 이 색깔이 좀 틀리잖아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카드라는 걸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서 나오는 분계가 여기 두 개가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미지급금 220 맞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20만 원이고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비품 자산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비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거래처 등록을 여기서 바로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나중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이 따로 있으니까. 자, 9월 1일 갑니다. 9월 1일 판매 목적으로 상품이네. 이번엔 제품이 아니고 상품을 서울전자로부터 매입했다. 그리고 전자세금 개선이 아니라 뭐 계산서겠죠. 계산서를 수취했다. 대금은 6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여기 새로운 거 좀 나오네. 매입 시 운반비 10만 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매입과 관련된 이 상품의 취득 원가를 회계적으로 결정할 때는 직접적으로 들어간 운반비는 취득 원가에 함께 포함시키죠. 그래서 500개 곱하기 2만 원 하면 얼마야?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부가세 별도니까 100만 원이란 금액이 더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반비 10만 원, 2만, 12만 원이네요. 예, 12만 원만큼이 더 들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회계 처리를 9월 1일자는 한번 여기서 해보고 가야죠. 9월 1일 회계 처리만 보면 상품이라는 걸 내가 매입하는데 도대체 금액이 얼마냐 모르겠죠. 대변에는 뭐가 들어갔죠? 아이고, 6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면 발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어음 발행해 준 거고 총 얼마만큼의 어음을 발행해 줘야지 이 대금 결제가 되겠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도 내가 줘야 되니까 11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해 줘야 되겠다. 받을 어음 1100. 그런데 운반비가 들었는데 걔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얼마만큼? 10만 원, 2만 원, 12만 원. 자, 그럼 상품은 얼마일까요? 상품은 얼마일까요? 요거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부가세, 대급금 100만 원 요거를 먼저 써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다 상품의 원가가 되겠습니다. 얼마일까요? 1012만 원 되겠네. 자, 요게 분계입니다. 이렇게 분계를 하셔야 올바른 분계가 됩니다. 가볼까요? 요거는 어떤 증빙을 받았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다시 51번 과세 매입 해주시고 상품 수량이 500개 단가가 2만원 이렇게 됐죠? 그리고 거래 상대방은 다시 서울전자한테 많이 사네. 그리고 전자고 분계는 혼합으로 했을 때 차변은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받을 아니죠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1100. 근데 이걸로 그냥 끝나버렸네. 근데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여기도 제가 지급어음인데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급어음. 근데 여기도 분계가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상품의 원가가 1000만 원이 아니라 운반비 12만 원까지 더 더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대차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대변에는 뭐예요? 현금 12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제대로 입력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월 10일 본사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인천전자한테 70만 원에 매각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대금은 어음으로 수취했다. 이랬어요. 자, 먼저 분계부터 할 거예요. 분계.
분괴는 기계장치가 사라지고 팔았으니까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70만 원에 팔았으니까 대금은 어음으로 수취했네. 어음으로 수취하면 받으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주된 매출 거래로 인한 이 어음이 아니라 기계장치는 어쩌다 한번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된 매출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음으로 받게 되면 분괴할 때는 계정 과목을 미수금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수금은 얼마예요? 70만 원이에요? 77만 원이에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7만 원이 존재하는데 그 금액까지도 다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77만 원이 되겠네. 분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분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미수금 얼마? 77만 원 이렇게 있을 거고요. 다음 대변에는요. 대변에는 기계장치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원가가 얼마?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기계장치는 취득가액이 200만 원. 그럼 중요한 건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만 원이 있었대요. 자, 이렇게 해줘야 기계장치가 완벽하게 회사에서 사라진 걸 표시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대금은 어음으로 수취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입니까? 기계장치라는 재화를 공급했잖아요.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그죠? 공급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 금액이 7만 원이겠죠. 그럼 여기 7만 원은 어디다 써야 돼요? 납부해야 되니까 여기죠. 부가세 예수금 7만 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차액이 얼마예요? 대변을 다 합쳐보면 207만 원. 차변을 다 합쳐보면 197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럼 10만 원 차이가 나네. 차변이 10만 원이 더 적네. 여기에 10만 원이 들어가야 대체 차익이 맞을 거고 이 금액은 무슨 계정 과목을 쓰면 될까요?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손실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은 이 10만 원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분괴를 하지 않아도 중요한 건 기계장치의 순 장부가액이 얼마죠? 200만 원에 샀던 건데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 원까지 있으니 이미 감가상각이 그만큼 됐고 순수하게 80만 원짜리잖아요, 지금. 80만 원짜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장치를 얼마에 팔았어요? 판매가액은 70만 원에 팔았죠. 부가가치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럼 8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10만 원. 이 금액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야. 쉽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계장치가 80만 원짜리가 맞지만 회계상으로 표현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걔도 같이 해서 이렇게 없애주는 거고 그 다음에 7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팔았으니까 70만 원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거기에 10%인 7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9월 10일로 가겠습니다. 9월 10일. 팔았죠? 매각한 건데 뭐를 발행했대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답니다. 그러니 매출에 11번 과세 해주면 되겠다. 11번 과세 기계장치.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로 해야 돼요? 200만 원으로 해야 돼요, 설마? 아니죠. 70만 원으로 해야 되겠죠. 70만 원에 팔기로 했잖아요. 예. 누구한테 팔았더라? 인천전자 여기 있네.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부터 여기는 대변은 뭐예요? 기계장치. 얼마였어요? 200만 원이었고요. 차변은 감가상각누계액인데 어떤 거랑 관련된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랑 관련된 207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게 120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미수금 못 받은 돈 77만 원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우리가 미리 이렇게 생각했던 분계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갔죠. 자, 되셨죠? 아이고,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 9월 15일로 가야 됩니다. 9월 15일에 보면 이번에는 수출이에요, 수출. 자, 10,000달러만큼 수출을 했는데 선적일이 9월 15일이고 선적일이 뭐예요? 배의 실은 날짜. 그죠? 9월 15일이고 그날 현재 기준원을 1,200원이래. 대금은 아직 수령 못했다. 자, 외상 매출금으로 분기하시고 수출 신고번호 입력은 생략해라. 예,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기준환율 1,200원, 물품 대금 10,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선적일 당일날 매출 금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으로 못 받았겠죠. 그리고 수출하고 관련된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니까 부가세가 없습니다. 날짜는 9월 15일입니다. 자, 가볼게요. 9월 15일. 자, 매출은 매출인데 어떻게 됐어요? 직수출했답니다. 직수출. 직수출했으면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자, 직수출이니까 16번 수출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거 아닙니까? 영세라면서요. 12번 영세. 12번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만 선택하세요. 예, 직수출은 16번 선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뭐를 팔았더라? 네, 제품을 팔았었죠? 네, 제품 금액은 10,000달러 곱하기 12,000원 해주면 1,20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없죠? 왜? 영세율 적용이기 때문에. 회사는요, 뭐 LA 어쩌고 저쩌고 회사였는데 예,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그리고 여기 영세율 구분에 직접 수출 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을 생략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생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로 오겠습니다. 분계는 대변에는 제품 매출 1200, 차변에는 뭐가 들어가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1200 이렇게 하고 끝이야. 여기는 부가세 대급금이나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올 필요가 없지. 왜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부가세를 내가 상대방한테 대신 받거나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그 최종 소비자를 대신해서 주거나 이런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나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나오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갑니다. 그리고 9월 10월 1일로 갈까요? 10월 1일. 공장의 여유분 면적을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3천만 원과 1년치 임대료 600만 원을 수령해서 보통 예입하고 뭐 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게 또 매출이네. 그죠? 그 다음에 수입 임대료 전액을 수익 처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10월 1일로 가겠습니다. 10월 1일 11번 매출 선택해 주시고 임대료겠죠? 얼마예요? 여기서 3천도 있고 600도 있고 부가세 별도니까 60도 있는데 셋 중에 뭐 입력해야 돼요? 3천 입력하시면 큰일 나요. 보증금이잖아. 보증금이 뭐예요? 보증금. 보증금은 상대방한테 목돈을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임대료를 혹시나 못 내는 일이 있으면 그 저 보증금에서 해당 임대료만큼을 차감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만약에 임대료를 제대로 다 냈으면 1년 후에 저 보증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다시 돌려줄 금액이에요. 그러니 내 입장에서
저 보증 금액이 매출이나 혹은 수익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저걸 입력하시면 안 돼. 지금 이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아시겠죠? 자, 임대료를 입력해 줍니다. 얼마를 입력해 줘요? 600만 원.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죠? 124번의 동그라미. 자, 주 동그라미를 124번에 입력하래요. 네, 12881-03041 12881-03041 대표자 이름은 뭐 김일 제조 문구 이 정도 입력해 주시고 엔터 계속 치면 넘어가요. 자, 전자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임대료 수입이죠. 600만 원.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야. 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금 받았잖아요. 임대보증금. 부채잖아요. 294번 임대보증금 얼마 받았어요? 3천만 원. 그 나머지 금액은 다 뭘로 들어왔대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통예입하고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3,66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좀만 힘내세요. 10월 25일 모아 당사 공장 부지 정지 작업을 시행하고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자본적 지출이다. 그런데 여기 공장 부지 토지와 관련된 거네. 정지 작업은 뭘까요? 예, 토지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 있도록. 예,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왜냐하면 토지가 뭐 바닥 상태가 항상 균일한 건 아니니까 해당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균일해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밀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에 흙을 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걸 정지 작업이라 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한테 현금 200만 원과 부가세 별도니까 20만 원만큼 현금 220만 원을 상대방한테 모아라는 상대방한테 지급해주고 모아가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모아한테 받았죠. 왜? 내가 돈을 주고 정지 작업이라는 용역을 구입한 거니까 매입이죠. 매입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부지랑 관련된 땅과 관련된 토지 관련된 매입세 얘기라는 거예요. 이 내가 부가세 별도 20만 원을 준 금액이 이게 어떤 용역이었냐면 토지랑 관련된 그런 용역을 제공받고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20만 원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불공제되는 사유가 지금 처음 나왔어요. 예시로.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가볼게요. 다시. 날짜는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유형을 뭘 선택한다? 드디어 54번 불공을 선택한다. 54번.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오냐? 품목은 뭐 토지, 정지 비용.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20만 원. 부가세 표시되죠? 그리고 회사는 모아라는 회사인데 모아 이렇게 해서 등록할게요, 그냥.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불공제 사유 여기에 뭐를 선택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을 선택해 주시고 분기는 혼합을 눌러보면 아이고 현금이죠. 뭐 혼합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줬다고 했으니까 그냥 현금 누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혼합으로 하십시다. 현금으로 하면 또 이해 못할 것 같아. 혼합으로 하고 차변에는 뭐가 들어간다? 토지.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으니까.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한 건 이거를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런데 자산 뭘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토지랑 관련된 비용이었으니까 토지로 처리해야죠. 토지 220만 원 그리고 현금 220만 원 이렇게 좀 끝이에요.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분명히 부가가치세 20만 원만큼을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는 요런 불공제 사유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 애기 때문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은 그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함께 가산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10월 31일. 의정부 철물에서 청소도구랑 탕비실에서 소모품을 샀대요. 소모품을 샀고, 얼마에? 22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다. 오케이, 20만 원, 2만 원이네. 뭘로 했대요? 국민카드로 지급했대요. 카드로 지급. 그럼 신용카드 전표를 받은 거지. 그죠? 그 다음 자산 처리해라. 회계 처리할 때 얘를 소모품 B로 하지 말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이 22만 원을. 자, 10월 31일에 자, 이번에 매입인데 뭘로 샀어요? 카드로 샀고 뭘 받았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으니까 카고하시면 됩니다. 자, 57번 카고. 청소도구. 금액은 얼마였어요? 22만 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의정부 철물이었어요. 의정부 철물. 여기 있네. 마침. 자, 분계는 카드로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카드는 뭐지? 4번이네. 카드, 여기를 소모품 B가 아닌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2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분계까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3교시에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연관관계를 좀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